안녕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은 댓글을 발견해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요즘에 항공사 면접이 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생들이 좀 갈 길을 많이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뭐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인 거 알고 있죠? 오늘 제가 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항공사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항공사 면접이 아마 1, 2년 정도는 뜨지 않을 확률이 커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모든 항공사들이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도 희망휴직을 받아가지고 무급휴직 상태로 돌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새로운 직원을 언제 채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 2년 정도 그럼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마냥 준비만 하고 계신다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1, 2년 정도, 2,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우리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 지금 20살, 21살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23살, 24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패기와 이 젊음과 체력과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우리한테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지금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와 체력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스펙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변에 간혹 가다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채용이 나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라고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승무원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30대가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30대가 신입으로 들어갔대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수의 경쟁률을 뚫을 만큼 어떤 엄청 큰 뭔가를 가지고 있냐?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나라도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공사가 점점 채용을 늘린다고는 하겠지만 채용이 한 번에 빵! 예전에 띄웠던 것처럼 100명, 200명 이렇게 채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점점 이제 늘어날 거고, 뭐 30명, 50명, 제주항공에서 그때 뽑았던 것처럼 뭐 20명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차에서 서류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걸러질 거예요. 서류에서 보는 스펙들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 제주항공이 채용을 했을 때 굉장히 적게 뽑았었잖아요. 그때 저희 학생 중에 합격했던 친구들을 보면 스펙 얘기를 해보자면, 스펙이 영어 같은 경우에 토익 한 800점 중반 후반대였고 토익이 800점 중후반대였던 친구들은 중국어 자격증이 HSK 4급이 아니라 5급 뭐 이렇게 있던 친구들이 많았고, 제외국어 점수가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900점 중후반대 이렇게까지 스펙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특이한 경험들이 많고 그 경험들을 내가 글로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걸러져서 면접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넉넉고 그냥 언제 또 면접 뜨냐, 언제 면접 뜨냐 하면서 기다렸다가는 실제로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가 잡지 못할 확률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내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잔소리 같다면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부분이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스펙적인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어 점수를 조금 더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동안 면접 막 뜨면 선생님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저 지금부터 제외로 준비하면 늦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시작하면 HSK 5급 뭐 이 정도까지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국어를 지금 시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경험 부분이거든요. 꼭 승무원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승무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들, 내 특징을 살려서 해볼 수 있는 일들,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에 도전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승무원 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비서직이나 어떤 서비스 관련된 업무만 하다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영업사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일 자체를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를 했었는데 뭐 승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들어갔던 그 회사를 조금 보고 회사의 분위기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승무원으로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내 전공을 조금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을 해보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승무원에 다시 도전을 해봐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승무원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게 된 게 잘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어떤 직업이 나의 평생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승무원이라는 직무 자체가 몸을 써가지고 체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60, 70, 80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살 정도까지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승무원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승무원도 해볼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또 다른 일도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 역시도 대학교 때 아나운서만 생각을 하고 대학교 내내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승무원이 어떻게 하다가 되게 됐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되고 나서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대학교 때 왜 그렇게 아나운서 준비를 열심히 했을까?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좀 후회 아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 썼던 그런 발성, 뭐 발음,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진짜 활용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운서 준비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승무원을 했을 때 것과 또 합쳐지면서 다른 새로운 길이 저한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긴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업에만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으로 일할 때도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될 거고,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대를 정말 잘못하고 태어나서 승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시기가 많이 안 도와준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선택한 어떤 길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줄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되게 멀리 가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너한테 되게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시기를 안 좋게 막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법륜스님 영상에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어떤 엄마가 고민이 되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생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 좀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절에 가서 법륜스님한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빨리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리 나왔다,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대학교 여행을 가다가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많이 우시면서 내가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출소를 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감옥에서 살고라도 있었을 텐데 내 잘못이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다는 그런 법륜스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일이다,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주 멀리 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20대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기를 좀 충실하게 보내고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부분 고민을 해보면서 열심히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긴다고 해야 되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가짐과 내 정신건강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오히려 내 인생에 길게 있어서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고 다른 길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를 조금 더 충실하고 좀 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면서 보람차게 열심히 지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의 운들이 우리를 도와주던 안 도와주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맞아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걱정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안녕!